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분제가 엄격하던 조선시대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노비였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그들.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주 오씨 가문은 조선시대 중반까지만 해도 충청도 일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합격한 관료들을 배출했고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신분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문의 운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가세의 쇠락은 오세훈의 아버지 세대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변변한 수입이 없었고 대대로 내려온 땅들을 하나둘 팔아야 했으며 결국 집안의 위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막내 도령 오세훈이 물려받은 것은 거의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조금의 논밭과 그 땅을 돌보는 노비 둘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가장이 되어버린 오세훈은 양반이라는 신분만 남겨진 채 평민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 오씨 가문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세훈의 삶을 조금도 나아지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났지만 손수 논밭을 일궈야 하는 오세훈의 삶은 평민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작은 땅과 그 땅을 함께 돌보는 노비 둘뿐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종 덕순과 여종 설아였습니다. 특히 설아는 오세훈과 동갑내기였는데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항상 그를 잘 보살피곤 했습니다. 설아의 부모는 이미 다른 집으로 팔려나간 후였고 오세훈의 가족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조선의 평야는 눈으로 뒤덮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더욱 고생스러웠습니다. 오세훈과 덕순, 설아는 눈을 헤치며 논밭을 돌보고 집의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하인이 없었고 심지어 따뜻한 화로를 놓아둘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설아가 병에 걸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과로하던 중 감기가 악화되었고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골 마을에는 제대로 된 의술이나 약이 부족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민간 처방으로 알려진 약초를 구해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설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던 오세훈은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함께 살며 겪어온 모든 나날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보살펴온 설아를 보면서 오세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약초를 구해오겠소. 반드시 낫게 해주겠소. 오세훈은 그렇게 말했고 남종 덕순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밤 눈을 헤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위의 절벽에서는 여전히 약효가 남아있는 약초들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칼바람 같은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눈이 옷에 소복이 내렸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고 발은 무거워졌지만 오세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산을 헤매다가 드디어 그가 찾던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쑥과 고사리 그리고 다른 여러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담아 다시 내려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오세훈은 설아를 위해 약을 다렸습니다. 다음 날 설아가 깨어났을 때 오세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천한 종년을 위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숨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한데? 설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해온 오세훈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양반 도령이 노비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설아에게는 경이로웠고 동시에 죄송했습니다. 그때 오세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련님은 없어. 다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뿐이지. 그리고 나는 설아,
당신이 우리 집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오. 종이니 주인이니 하는 것들이 무슨 상관이겠어. 그 말 한마디가 설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오세훈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설아는 오세훈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밤의 일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은 설아를 마주할 때마다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자꾸만 마음속에 남았고 그녀가 슬픈 표정을 지을 때는 자신까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인지 오세훈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곁에서 떠나보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분제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노비와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금기를 넘어 법으로도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오세훈의 신분을 잇는 것은커녕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마을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그 신분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아 앞에서 그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는 마을 관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설아를 양인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신분, 그에 따른 모든 특권과 위신까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몇몇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양반 도령이 자기 신분을 버렸다고? 저 미친 놈 봤나? 어떤 이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한 종년 때문에 양반 신분을 버리다니 정신이 돌았나? 하지만 오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같은 백성이여. 설아,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축의금을 보내온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과 설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축하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남은 땅을 열심히 일궜습니다. 이제 신분의 차별이 없었으므로 설아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종으로서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논밭을 가꾸고 씨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장에 나갈 때도 이웃을 만날 때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세훈과 설아는 꿋꿋했습니다. 비난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땅을 일궜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이 배운 영농 기술과 설아의 세심한 손길이 만나 그들의 농장은 점점 번성해 나갔습니다. 수확이 좋아졌고 저축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수익으로 또 다른 땅을 사들였고 더 큰 규모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과 설아의 농장이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간을 차리게 된 것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편견도 서서히 녹아갔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곡식이 부족할 때 오세훈과 설아는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굶주리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가구들을 챙겼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이장 선거에서 오세훈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양반 신분으로도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오세훈과 설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했고 함께 웃었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가난할 때든 풍요로울 때든 그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오세훈의 검은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었고 설아도 주름진 얼굴 속에 세월의 무게를 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 겨울 눈이 다시 소복이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화로를 놓아둘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오세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잃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산 것 말입니다. 오세훈은 설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 설아,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당신과 함께한 이 모든 날들이. 신분도 중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었어. 그리고 난 당신을 얻었고 우리는 이 좋은 날들을 함께했어.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세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아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그들은 다시 손을 맞잡고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집만 따뜻한 불빛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제를 버리고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한 남자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힘들지만 아름다운 그들의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